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네, 바로 계좌 공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예금, 저축은행 예금에 1,600만원,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100만원을 더 입금해서 1,600만원 있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4,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083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회복을 좀 했죠. 지난주에 좀 제법 많이 내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다행히도 회복을 좀 했습니다. 일단 뭐 제 계좌도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근데 코스피 지수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그 못 미친 이유가 좀 폭락한 두 종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라홀딩스랑 자이 S&D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내렸는데요. 일단 뭐 자이 S&D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내렸거든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뭐 상당한 규모로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1,몇백억인가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일단 악재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이 S&D가 뭐 돈을 못 벌어서 뭐 자금난에 허덕여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제 또 새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당분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힘들겠죠. 유상증자를 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훨씬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홀딩스도 좀 급락을 했는데요. 이게 목요일에는 뭐 10% 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자회사 만도의 실적이 뭐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근데 그 실적은 사실 안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 뭐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뭐 다른 이슈로는 한라홀딩스랑 무슨 독일의 회사에서 그 같이 50%씩 가지고 있던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이제 만도에다가 판 건데요. 그러니까 만도가 매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한 거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악재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좀 많이 빠져서 일단 저는 좀 추가 매수도 했고요.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포트에 점점 은행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네요. 막 사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 실한지주를 거의 400만원치 가까이 샀네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제 포트에서 은행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10%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뭐 은행주는 좀 악재가 많죠. 요즘에 배당 축소 권고, 정부에서 배당을 좀 줄이라고,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줄이라고 권고를 해서 배당금이 좀 줄어들 확률이 높죠, 올해. 그리고 뭐 이익 공유제라고 해가지고 뭐 은행에서 번 돈을 좀 내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재난 시에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를 뭐 탕감해 주자 뭐 이런 법안도 막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습니다. 금융주들의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은행주를 계속 사고 있는 이유는 뭐 가장 큰 호재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호재는 역시 가격이 싸다는 거,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은행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이고 신한은행도 사상 최대. 방송 녹화하는데 계속 까마귀가 오네요. 까마귀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KB금융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어쨌든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은행주들이 거두고 있죠. 이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좀 내려서 아주 밸류가 싼 편이죠. 근데 싸다는 거는 가장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일단 뭐 악재들도 뭐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큰 악재는 또 아니거든요. 일단 배당 성향 뭐 20%로 축소한 것도 이게 뭐 영원히 20%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또 위기를 대비해서 일단 올해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풀리면 또 상관이 없고요. 또 배당 성향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뭐 이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배당금을 올해 좀 적게 받았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은행에 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배당을 더 많이 줄 여력도 생기고 그런 거죠. 뭐 실제 악재는 아니고 또 이익 공유제나 이런 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고 뭐 그 재난 무슨 탕감 그런 법안도 통과가 안 되겠죠. 설마 뭐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50만원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도 제법 좀 올랐네요. 일단 S&P 500 지수가 뭐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뭐 그런 거에 힘입어서 많이 올랐네요. 환율도 오르고 있죠. 환율이 뭐 계속 내릴 것 같았지만 뭐 무슨 900 간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또 막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환율 예측이나 뭐 금리 예측 같은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01만원 정도 되고요.
채권과 장기 채권 그리고 전 세계 주식을 1대1 비율로 맞춰 나가는 계좌고요. 일단 지난주보다 환율 영향도 있고 또 주식이 오른 영향도 있고 해서 지난주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엑셀로 한번 볼게요. 예금,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매매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22주차까지 왔는데, 아이고, 네, 122주차 현재 예금은 1,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600만원, 한국 주식 4,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083만 2,893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50만 6,305원, 자산 배분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01만 9,214원, 합계는 7,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1,735만 8,412원입니다. 예상 배당금은 156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주에 좀 올라갔죠. 원금도 뭐 100만원이 늘어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악재가 가득한 금융주를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뭐 호재, 악재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호재가 많다고 막 주식을 사고 악재가 많다고 주식을 팔고 이래 가지고서는 큰 돈을 벌기가 사실 힘듭니다. 중요한 거는 그 호재로 인해서 이 회사가 미래에 얼마를 벌 것이고, 그리고 그 버는 돈이랑 현재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과연 현재 가격이 싼 건지 안 싼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뭐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 해도 지금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이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거고요. 반대로 악재가 가득하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악재로 인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아질 건지, 그리고 그 앞으로 벌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로 싼지 비싼지 이걸 판단해서, 주가가 싸다면 악재가 가득해도 역시 뭐 매수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항상 호재만 막 찾아다니면서, 무슨 호재가 가득하니까 뭐 수소 경제가 어쩌고 뭐 무슨 전기차가 어쩌고 이런 호재만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주식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호재로 투자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호재를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뭐 보통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잘 없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호재를 나만 알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재랑 악재 뭐 이런 걸 찾아다니기보다는 그런 호재랑 악재들로 인해서 뭐 미래의 이 회사가 얼마를 벌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가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게, 최고의 호재는 가격이 싸다는 거, 또 최악의 악재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